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해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관련 소식입니다. 네. 이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추가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먼저 영국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이 오미크론 관련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영국에서는 약 4,700여 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됐고요. 10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만 1,500명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는 등 확산 속도가 거센 상황인데요. 이 영국 보건당국은 증상이 비교적 가볍더라도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영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성인 추가 접종 시한도 내년 1월 말에서 올해 말로 한 달쯤 앞당겨졌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현 추세대로라면 이달 중순쯤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 역시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증가하면서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였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도 오미크론 첫 감염자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 감염자는 해외에서 중국 북부 태진으로 입국한 여행객으로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나라는 최소 64개국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윤현아 리포터는 혹시 저 부스터샷 맞으셨어요, 혹시? 저는 아직 기간이 안 돼서. 기간이 안 돼서? 네네, 신청을 못했습니다. 신청 안 해도 문자가 옵니다. 거의 이제 맞을 때쯤 해서. 네네.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저희 부모님도 신청을 하셨어요. 네, 이게 지금 3차 접종까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 섬에 있는 쿰브레비에아 화산이 85일째 분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분화를 시작한 지 85일을 넘기면서 분화 기록을 시작한 16세기 이후 최장기간 분화 기록을 세웠습니다. 앞서 지난 9월 19일 폭발했던 화산으로 벌써 3,000채가 넘는 건물이 망가졌고요. 또 7,000명의 이주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이 석 달 가까이 지속된 분화로 1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땅이 용암으로 뒤덮였습니다. 한때 관광객으로 북적였던 땅은 이제 화산재로 다 뒤덮였고요. 수천 명의 이재민은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역시 이 활화산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라팔마 섬에서는 주로 바나나와 아보카도를 재배해왔었는데요. 농경지도 대부분 파손돼서 주민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산 폭발의 여파로 크고 작은 지진까지 이어져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뉴질랜드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부가 2008년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한 건데요. 호주 ABC의 방송 등은 뉴질랜드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9일 스모크 프리 2025, 그러니까 금연 계획의 일환으로 2027년부터는 성인이 되는 국민은 담배를 합법적으로 살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는 법안을 내년에 도입해서 2023년부터 연령 제한을 차츰차츰 적용할 계획인데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2073년이 되면 65세 이하 모든 국민이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집권당인 노동당이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현 14세 이하에게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니코틴 함량을 매우 낮춘 전자 흠중 담배 제품만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이 담배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점도 현재 약 8,000개에서 500개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기에 담배 중독에 대응하는 서비스 기금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의 금연국가 로드맵은 지난 2012년 존 키 총리 정부가 채택한 금연 2025 계획에서 비롯됐는데요.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의 흡연율을 5%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흡연율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뉴질랜드 흡연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현재 뉴질랜드 성인의 흡연율은 약 13%로 2011년 18%보다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원주민인 이 마오리족 인구만을 놓고 보면 흡연율이 약 31%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요. 아이샤 베럴 보건처관은 담배 불법화 입법이 발효가 되면 마오리족 흡연율도 5%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외신들은 법이 통과가 되면 뉴질랜드는 담배 판매와 흡연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부탄 다음으로 강력한 흡연 규제 대책을 내놓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현재 공중보건 전문가인 크리스 벌런 오클랜드대 교수는 정부의 이번 계획, 특히 니코틴 함량을 매우 낮춘 담배 판매반을 허용하는 조치는 세계 최초라면서 건강 측면에서 전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안 대상에서 는 전자담배 판매가 제외가 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 10대들 사이에서는 벌써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서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규제가 흡연을 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담배의 니코틴 함량이 낮아져서 흡연자들은 더 많은 담배를 소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담배 암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금연국가를 선언한 뉴질랜드의 실험의 성공 여부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목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법안 대상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제외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다 전자담배 피죠. 네, 근데 이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매우 낮춰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이제 흡연 담배를 펴서 아는데 전자담배도 이렇게 손이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이렇게 들고 이렇게 피잖아요. 입으로 이렇게 갖다 대서. 예. 이런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런 반복적인 이 몸에 배어 있는 이걸 없애야 돼. 그러려면은 전자담배도 이게 판매가 아예 이게 니코틴 함량이든 뭐든 안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실험이 성공을 할지 아니면 또 실패를 할지 이게 습관이거든요, 이게. 네. 뭘 자꾸 이렇게 오른손이든 뭐든 들어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대는 그 습관을 아예 없애야 되는데 전자담배 판매는 제외라는 게 이게 조금 네, 그것이 좀 한계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여하튼 뭐 뉴질랜드가 담배와의 전쟁을 지금 선포를 했는데 궁금하긴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 했고요.